여러분 안녕하세요. 링컨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이제부터 슬슬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영어 유치원 언제쯤부터 다녀도 좋을지 어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초 회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대상은 예를 들면 한 초등학교 3, 4학년서부터 성인들까지 뭐 직장인들도 좋고 주부도 좋고 뭐 요즘 주부분들도 자녀 교육도 시키려는 거 하니까 또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좋고 그래서 영어 회화를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거기서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윤재성의 소리 영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윤재성 소리 영어 저도 이제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분이 여러 가지 하는 강연 같은 것도 이제 유튜브로 좀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느꼈던 부분 좀 장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좀 그 단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영어 회화 공부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취하고 하면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윤재성의 소리 영어라는 책을 제가 본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5년 됐나?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꽤 오래전에 교보문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보게 됐는데 상당히 그때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예전에 원래 이제 제가 좀 영어 관련 책들 중에서 재미있게 읽은 책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하나는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 라는 책이 하나 있었고 굉장히 그 당시에 오래전인데 많이 팔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찬용 박사인가 삼성 다니시는 분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것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영어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소리 영어가 그 정찬용 씨 방법하고 되게 유사하거든요. 리스닝을 중심으로 해갖고 리스닝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재성 씨가 많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소리를 못 듣는다. 소리를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는 인토네이션이 되게 많은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학자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는 한국어는 보통 얼마나 그러더라?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보통 그 15Hz에서 35Hz 사이로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제 영어는 한 5Hz부터 105Hz 사이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주파수 음의 영역대가 훨씬 넓으면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들리지도 않고 말할 때도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얘기할 때 만약에 그 시애틀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미국 애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해서 시애틀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시애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것도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어느 외국인이 당신 어느 도시 가냐 그래서 나 시애틀 간다 했더니 못 알아듣는데요. What? 시애틀 what? 이래서 10번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you mean Seattle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세가 안 가면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건 그만큼 이제 인토네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강세가 가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말하는 음의 영역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소리를 집중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 사실 소리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모국어 배우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가 상당히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거기서 저는 조금 더 하나 나갔으면 좋은 게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었냐면 윤재성 소리 영어에서 뭐 이제 뭐 7개월 1년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강연하는 것들이 이제 좀 또 이렇게 유튜브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분들이 스크립트를 이렇게 내가 편하게 말하듯이 한다기보다는 스크립트를 약간 외워서 얘기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한국말로 우리가 연설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편하게 말하듯이 한다는 건 정말 어렵죠. 뭔가 외운 듯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말하듯이 연설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도 옛날에 뭐 케이팝 스타나 뭐 이런 데서 보면 그 심사위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노래하듯이 노래하지 말고 말하듯이 노래하라고 그러잖아요. 말하듯이 노래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감정을
싫기가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할 때도 그렇게 뭔가 내가 외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외국어는 절대 본인의 모국어 실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만약에 환경 오염에 대해서 영어로 토론을 한다. 아니면 요즘 뭐 윤석열 총장하고 뭐 추미애 장관하고 막 갈등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영어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한국말로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난리지가 없다면 영어로 토론할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아야만 영어도 토론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급에서 상급으로 가면 갈수록 본인의 외국어 실력은 본인의 모국어 실력에 수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도 많이 읽어야,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결국은 영어로 얘기하기도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예를 들면 만약에 본인이 자녀를 한 2년 3년 외국에 보내 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영어 발음할 땐 웁스 이러면서 막 뭐 간단한 인사말이나 이런 거를 영어로 좀 발음 좋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 정말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깊이 있는 뭐 토론이 된다든지 그러면 어, 안 되겠죠,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좀 다양한 것에 대해서 영어로 토론하고 뭐 남을 설득하고, 그리고 어떤 남한테 연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어로도 다양한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 알아두셔서 평소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신문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다양한 지식을 쌓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윤재성의 소리 영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온라인 강좌로 들으시든 아니면 뭐 책을 보시든 그럼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식 많이 쌓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추천드리면 슈가월드인가 하는 게 있는데,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슈들에서 그 사람이 아마 애널리스트 출신인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잠깐 영어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갈 때 중급자, 상급자로 가게 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심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한번 다뤄봤고, 앞으로는 좀 기초 회화분들이 또 어떤 식으로 기초를 해야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제가 이런저런 다른 분 제 친구라든지 후배라든지 선배 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하고 같이 하는 줌마 영어 홈페이지가 곧 오픈될 예정이니까 한 1, 2주 후에 꼭 들어가서 그것도 봐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편안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링컨 선생님이었습니다.